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또 노골화하는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5년 만에 단행된 이번 제재 조치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제2자연거화군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자금과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거화관 선양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거화관 다렘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거화관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입니다.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 무기 연구 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켓 공업부와 합장강 무역회사, 조선승리산 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운산 무역회사,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대외건설지도국 산하건설회사로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선박과 광물, 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회사감독국과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령선박회사, 금은삼 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가회사 감독국과 육해운성은 선박 간 해상 흔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이후 약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선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 발사도 3차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해당 기관,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과 기관에 이미 포함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제재 대상 지정을 중첩적으로 해 나가 효과를 배가하고 대북 제재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사이버, 수출 통제, 해운 등 분야별로 취할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로 설정된 한국 서해와 동해 완충구역으로 1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포병 사격을 벌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또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14일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벌였으며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입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14일 실시한 북한군의 포병 사격은 한국과 북한의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북방 한계선 NLL 북방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 구역 내에 떨어졌고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다시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또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이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며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폴 러케머라 한미 연합군 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포격에 한국군은 미한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해경은 14일 오후 연평도뿐 아니라 백령도와 소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130여 척을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파기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평가하면서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 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지만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삼축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또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두 선박이 바짝 붙어 적재함을 열고 또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 유엔 안보리가 주목하는 북한 서해 해역에서 불법 환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11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선박 두 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90m와 50m인 선박이 접선 중이며 작은 선박에 적재함이 열려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재함 덮개를 열고 선체를 밀착시킨 행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위반해왔습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지난달에만 최소 8건, 지난 4월 이후 18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는데 이번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BOA가 확인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 19건으로 늘어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일반적으로 배의 소유주들은 상호 접촉으로 생길 수 있는 손상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정치학 교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린드 교수는 13일 VOA에 북한의 경우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해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살상할 역량을 잠재적으로 갖췄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 핵 우산의 신뢰도는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었던 린드 교수는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국민과 정부가 미국이 주는 신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위해 비확산 조약 NPT를 탈퇴한다 해도 북한의 위협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동조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외교 정책 전문가인 더그 밴더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이 진전될수록 한국은 미국의 약속에 초조함을 느낀다며 핵 무장은 한국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그렇게 결정해도 미국은 북한 위협에 필적하려는 오랜 동맹의 앞을 막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n it would make sense for South Korea to think very seriously about whether it wanted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 And in my view, that decision should be up to South Korea, not to America. That ultimately only South Korea can decide what's necessary for its own defense. 핵 정책을 연구하는 폴 최 랜드 연구소 펠로우는 미한 동맹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it is irresponsible for South Korea, but also its ally, the United States, not to consider all options to better deter and defend South Korea. But I do believe that it is past time for the South Korean United States to consider that option.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역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I am in fact proposing a study to look at the vario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options. So I will cheat by saying that I think we should look at all different options. 한국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 내 전문가는 아직 소수이지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런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포탄 발사, 위협 비행 등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14일 오전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또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영내외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대사들이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오전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주최한 평화클럽에 한국과 북한의 모두 상주 공간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주한 대사들이 참석해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특히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9.19 합의로 금주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포사격 등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 등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클럽은
한국과 북한의 상주 공간을 설치한 영국, 독일, 베트남, 몽골 등 20개국의 주한 공간과 한국 외교부의 협의체로 지난 2014년 발족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